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불만은 영화가 나오고 그 다음 날에 십자평이 나오는 평단의 빠른 생산 속도였습니다. 영화하고 음악 관련된 평론은 요즘은 더 바쁘니까 빨리 하는 게 맞겠지만 너무 빠르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며칠이라도 뜸을 들여서 오스카 얘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혜지 에디터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아카데미 시상식. 네. 네. 이게 시상식에 미국의 시상식에 특히 그렇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맞아요. 미국의 시상식이 보여주는 복합적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뭔가 앞서 나가는 주제에 힘을 실어주고 싶지만 본인들은 매우 꼰대인. 아, 그렇죠. 예, 이번 네. 아카데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둘러봅시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요거는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기 때문에 또 영국 아카데미가 따로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제 장편 영화상이라는 게 있는 것부터 사실 방증이에요. 그러네요. 미국 영화상이라는. 왜냐하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것들을 국제 장편 영화상으로 엮어서 주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KBS에서 내는 음악 잡지 이런 거 보면은 예. 미국 바깥의 모든 음악을 월드뮤직이라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나요. 저도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권 아닌 걸 전부 이제 제3세계로 엮어버리는. 어쨌든 이번 98회 아카데미 시상식 결과에 대해서는 네. 이제 크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과 암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라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이제 6관왕을 했고 네. 그 시너스라는 흑인 커뮤니티 이야기를 흑인의 시선에서 다룬 이야기가 16개 부문 노미네이트 돼서 4관왕을 했고 그게 기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가장 많은 부문 맞습니다. 노미네이트. 네. 그거에 비하면 4관왕이 다소 조금 적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도 큰 성취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 있고. 네, 네. 캐데헌이 너무 자랑스럽게도 2관왕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은 그 이란 출신 자파르파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그런 작품이 이제 무관으로 패싱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힌드의 목소리라는 가자지구에서 실제로 사망한 이제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굉장히 최근 이슈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패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이 시상자, 수상자, 진행자의 말말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품별로 네. 보죠. 원배틀 네네네. 애프터 어나더는 평가가 그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네네. 상을 많이 받을 줄은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예견된 결과이긴 했는데요. 와,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 나무주연상, 편집상, 그리고 신설된 캐스팅상까지 싹 휩쓸었어요. 이건 섭외 잘하는데 프로덕션에 주는 상인가요? 아, 그럼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상인데 네. 체이스 인피니티라고 딸 역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딸 캐스팅이 너무 그녀가 유명하지 않은 배우였는데 기가 막히게 해서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못 봤는데. 아, 영화를 못 보셨군요. 저는 앞으로 네. 이제 또 자주 뵙게 되면은 네, 알게 네, 되실 네. 텐데 저는 지난 20년간 영화를 안 본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고. 봐주시면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영화를 이 감독의 영화를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네. 매그놀리아라고요. 00년 이전에 그렇죠. 나왔던 영화인데 저 예. 너무 재밌어서 그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그때 메멘토를 외우도록 보던 때였거든요. 어릴 때. 야, 이 사람 크리스토퍼 놀란보다 조금 덜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대단한 감독이다.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 네. 마지막입니다. 그게. 그 이후로도 줄창 아주 좋은 장편 영화들을 10편 냈고요. 네. 그래서 많이 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수상이 늦었어요. 이분은 11번 노미네이트 된 결과 끝에 받은 작품이어가지고 이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진작 받았어야 될 상을 어떻게 보면 조금 늦게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뭐 부기나이트 말씀하신 매그놀리아 뭐 그거 외에도 데어 윌 비 블러드 펀치 드럼 클럽, 네네. 예, 그리고 마스터, 팬텀 스레드 등등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욕망과 권력의 작동 방식 그리고 사랑의 어떤 기묘함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굉장히 시네마틱한 세계를 펼치는 감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미국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어 윌 비 블러드는 이 또 유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번 얘기는 뭐 네. 사람들이 아이스 얘기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거의 네. 사실상 아이스랑 아주 바로 반영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주민을 내쫓고 무고한 시민을 죽이는 시대에 이렇게 반정부 조직 그리고 현 지역사회 불법 체류자들을 돕는 풀뿌리 조직 같은 조직이 나와요. 네. 이거를 베네치오 델 토로가 이렇게 사부 역할로 이렇게 이끌고 그리고 우리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요 반정부 조직 지난 세대의 그 끈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서사를 추동하는 그런 역할이고 그리고 안타고니스트 그들의 적편에 빌런. 서 있는 네. 빌런이 이제 경찰 이민단속국 경찰이자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에서 충성을 다하고 유색 인종을 이제 해치는 그런 그냥 평범한 아이스네요. 요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스입니다. 네. 예, 평범한 아이스 플러스 KK단 예, 그런 존재가 이제 빌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 시대를 놀랍도록 반영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애프터 어나더잖아요. 네. 어나더 애프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딸, 제가 아까 캐스팅을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딸 역할이 네. 새로운 이 혁명 시대에 운동가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새 시대의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폴토마토 앤더슨 이름이 너무 기니까 PTA로 줄이겠습니다. 네. 이 PTA가 수상소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우리가 세대를 살면서 이 앞으로 아이들 세대에 대한 미안함을 전하고자 이 영화를 만들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구시대의 혁명 세대이기 때문에 운동가, 실패한 운동가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네. 미국의 지긋한 꼰대들이라도 모를 예. 수가 없는 것이 미국은 네. 역사적으로 좌파들이 네네. 인종차별을 피해서 네. 사람들을 피신시켜주고 뭐 이민을 돕거나 혹은 음. 정착을 돕거나 하는 게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거라서 맞아요. 네. 이거는 뭐 아카데미가 좋아할 만한 작품이었을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죠. 사실 지금 미국의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 이 예술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승인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것보다 훨씬 고무적인 건 시너스 사관왕. 시너스. 네. 네. 시너스가 이제 이게 저 안 본 사람은 네. 예상이 안 되는 게 뱀파이어 얘기라 그러고. 맞습니다. 예. 뭐 SF 영화인 거예요? 이게 뱀파이어물인데 네. 이 뱀파이어라는 장르로서 미국의 이 흑인 차별 역사, 인종 차별 역사를 관통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시대극이자 뱀파이어극인데 뱀파이어극이라는 장르는 사실상 도구예요. 장르적인 장치고 이제 흑인 커뮤니티가 어떤 억압과 한을 품었는지를 블루스라는 음악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아, 네. 블루스는 또 미국 남부 흑인 노예들의 한에서 비롯된 굉장히 절절하고 사무치는 이 노래잖아요. 예전에 네. 그 아카데미를 줘야 한다라고 팬들이 많이 말했던 영화 중에 이것도 예. 20년 전에 레이의 제이미 폭스를 상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블루스 영화였죠. 네네네. 그 훌륭한 블루스가 어쨌든 이 DNA에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 영화 전반적인 흐름에서 이 리듬과 이 뜨거운 피와 그들의 생동하는 육체의 신체성 이런 것들이 잘 녹아있는 영화인데요. 뭐 그냥 단순히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이제 흡혈귀라는 존재가 우리는 단순히 무서운 어떤 악당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흡혈귀가 이 차별을 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 동등한 존재가 되자. 어차피 물리면 다 흡혈귀 아닙니까?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굉장히 반체제적이면서도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반항적인 존재로 나오는 게 흡혈귀예요. 아, 옛날에도 그런 예. 작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뱀파이어가 되고 나면 뱀파이어로서의 정체성만 남아서 네. 정치적으로 그냥 하나의 뱀파이어 그렇죠. 분이 되는 뭐 그런 게 있나 보군요. 네. 잠깐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분야 컨텐츠를 다루는 감독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조던 필 감독이 아,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이 양반은 원래 또 코미디언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웃긴 게 그 조던 필 감독이 연출한 코미디 작품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특성상 이제 인종차별을 가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체화시킨 세대. 20, 30대에 힙합 팬들이 되게 좋아요. 오, 힙합 팬이 좋아하는 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이걸 비웃기 위해서 코미디로 만들어 놓으면 네네. 저 나라는 저게 코미디가 되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바다를 건너오면 다 귤이 탱자가 되게 돼 있으니까 거기 유명한 컷들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루틴들 중에 그 모두가 좀비가 됐는데 백인 좀비가 흑인들을 안 물어가지고 흑인들은 괜찮은 그런 네. 뭐랄까 대충 컨셉은 이해를 했습니다. 영화에. 네네네. 재밌네요. 사실 조던 필 감독이 그 겟아웃으로 각본상을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이 오스카에. 그래서 이 각본상을 두 번째 받는 흑인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라이언 또 쿠글러 감독이 맞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그리고 나무주연상을 마이클 B 조던이 마이클 B 조던, 받았는데 네. 이건 흑인 남성이 6번째 받은 거예요. 6번째요? 네, 98회인데 네. 6번째예요. 이거 상당히 적은 숫자죠. 제가 20년 전 기억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덴젤 워싱턴이 수상할 때 최초라는 얘기를 봤던 기억이 나고 네. 그동안의 수상자들이랑 이번이랑 비교해서 가장 다른 점은 그전에는 그 배우들에게 공로상을 주는 느낌이 컸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작품은 넘어가고 이게 뭐 포레스트 위테커, 윌 스미스 그랬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무슨 작품인지 기억도 안 나는 작품을 받았어요. 덴젤 워싱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근데 마이클 B 조던은 필모그래피를 보고 있으면 이 작품이 제일 상받기 좋은 작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네. 평론으로만 봤는데. 네. 굉장히 커리어 하이를 어쨌든 마이클 B 조던은 찍었다고 보면 되고 네. 말씀 나온 김에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마이클 B 조던이랑 같이 그 오스카 그랜드의 어떤 하루라는 작품으로 장편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이 양반의 작품의 주인공으로 계속 맞습니다. 마이클 B 조던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네. 뭐 소울메이트 페르소나인데 네.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도 널리 아시는 블랙팬서. 블랙팬더 시리즈죠. 네, 블랙팬서 시리즈로 이제 마블 프랜차이즈에서 유명한 감독이었는데 이 시너스 죄인들이라는 오리지널 각본으로 또 자기의 역량을 한번 보여줬다. 이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이한 문제인 게 많은 이제 미국의 흑인 이제 문화 시장이죠. 네네. 그 문화 시장에 들어온 감독들이 둘 중에 하나의 툴로 굳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주 화려한 연예계 전용 블록버스터물. 아니면 작품성이 대단한 작품. 근데 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두 가지 모두에서 인정받는 경향이 있고, 그렇죠. 동시에 뭐 이제 낙폭이 크다라는 평도 받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영화가 별로다라는 소리 듣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인디 영화도 잘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죠. 블록버스터물도 잘 만드는 사람인 것 같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감독이 86년생이에요. 그래서 젊어요. 네. 아직 그렇게 필모그래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감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클 B 조던은 또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흑인 커뮤니티를 샤라웃해요. 네. 나의 아버지는 가나에서 오신 분이다. 네. 그리고 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덴젤 워싱턴, 포레스트 위테커, 뭐 윌 스미스, 뭐 등등등이 이 흑인 선배분들이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또 샤라웃을 한번 해줍니다. 이게 근데 그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모든 건 다 뭐 아주 감격스럽고 멋있는 일인데 돈을 매우 많이 버는 연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언제 꺼내느냐도 사실 오래 지켜보다 보면 쳐다보게 돼요. 예를 들어 그 이번에 그 브루노 마스의 새 앨범을 보면서 네네. 하고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자신의 라틴 정체성을 왜 올해부터 팔기 시작할까? 라고 생각하면 좋은 점수를 주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이클 B 조던을 보면서 이제 시상식의 소감을 보면서 느꼈던 건 이 자리를 위해서 아껴놨구나라고 선회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 자리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평상시에 그렇죠. 많이 얘기하던 거니까. 네네. 그래서 너무 적절한 수상 소감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의미가 깊은 것이 이 촬영 감독이 네. 흑인 혼혈의 여성 감독이에요. 이제 오텀 듀랄드 아카포라는 흑인 여성 감독인데 여성 최초로 촬영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완성되려면 이 설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98년대 최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촬영이라는 게 아무래도 남성들의 그가는 영역이었다 보니 이제 수상 소감으로 굉장히 멋진 소감을 해요. 저와 같은 어린 소녀들이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다.
그들도 촬영 감독을 꿈꿀 수 있게 됐으니까라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성들 일어나세요. 하고 이제 박수를 치면서 자기의 공을 모든 그 자리에 있는 여성들에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촬영상을 받은 것도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98회 중에 처음이다 이번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꼰대니까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았다. 그렇죠. 이게 이제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 수상소감 문제 때문에 화가 나셨던 분들이 많으니까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멋진 수상소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수상소감 결과 캐대언 이관왕,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 이관왕을 했고요. 이건 뭐 네. 거기서도 쉬웠을 겁니다. 이제 그 상 주는 쪽에서도. 맞습니다. 이거 안 주면 난리 날 걸 그렇죠. 알고 이제 그래미만 해도 핑계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래미 관련해서 방송할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왜냐면 8월 말까지만 그 집계를 통해서 후보를 정하면 캐대헌이 어느 정도의 히트를 기록할지 8월부터 12월까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누락됐을 수도 있다. 그래미에서는. 근데 아카데미는 할 말이 없거든요. 캐대헌을 놓고 가면. 맞습니다. 그 많은 지표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들이 받기 좋은 상이 딱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맡아놓던 상을 받아갔다. 네. 그리고 매기강 감독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저와 닮은 주인공이 나오기까지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하다. 따라서 이 업계에 미국에서 평생 일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와 닮은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이 더 빨리 나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상을 한국인과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바친다. 이렇게 샤라웃을 또 엄청 멋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인공의 루미 역할 성우이자 가창자이자 그리고 작곡가, 공동 작곡가이기도 한 이재가 또 주제가상을 받으러 나와서 이때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나와요. 대한제국 시대 문관 대례복. 이라면서요, 그게. 네. 그거를 맞춤 옷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작곡가, 작사가들과 함께 나와서 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는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좀 비웃었는데 이제는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면 다들 공감하고 좋아한다. 그런 사실을 이 노래는 성공이 아니라 버티고 또 회복하는 힘에 대한 그런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줘요. 당연한 말 같지만 예전에 시상식에 이제 우리 아티스트들이 등장했을 때는 할 수 없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뭐 기생충 때만 해도 자막을 봐라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뭐 이게 우리가 어떤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는 어떤 걸 가지고 있고 이런 말을 할 틈조차도 없었어요. 그 틈이 이제 나온 거죠. 26년에. 그렇죠. 그러나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난리 난 건 이거였고. 실제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공동 작곡가가 나와서 공동 작곡가가 이제 수상 소감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유한 작곡가였습니다. 이제 바로 퇴장을 재촉하는 음악이 흘러나오더니 그 이제가 안 돼요 이렇게 손짓까지 해요. 그리고 공동 작곡가인 이 손앤블릭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가인 막 이렇게 멈춰달라고 하는데 그냥 카메라 줌아웃하고 노래 퇴장음악 깔고 심지어 조명을 꺼버립니다. 아니 이게 이분들 뭐 어디 가서 맨날 저 민원 퇴짜 맞는 그런 동네 아저씨들인 줄 알지만 더 블랙 레이블 작곡가들이에요. 그럼요. 우리나라에선 어디 가도 대접받은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오스카를 많이 안 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아요. 이 사실 행사에? 네, 사실 굉장히 무례해 보이지만 약간 비일비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할 때에도 이제 감독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듀서인 이제 분이 나와서 이제 자기 수상 소감을 하려고 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퇴장 음악을 틀어버려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렇거나 말거나 그래도 내 할 말은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음악을 줄이면서 끝까지 맞출 수 있게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관왕인데 그 수상 2번 할 동안 다 이렇게 자르려고 했다는 게 상당히 불쾌하긴 하죠. 물론 같은 상 안에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분장 헤어상을 수상했는데 조던 세뮤얼이라는 분장 이제 하신 감독이 수상 소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퇴장
음악을 깔아버려서 말 시작했는데 예, 말을 시작했는데 거의 랩을 하듯이 속사포처럼 끝내버리고 또 이제 아바타 불가제의 시각효과상을 받은 이제 리처드 베이넘이 수상소감 말하려고 하는데 이제 음악을 들어버려서 이분은 수상소감을 말을 못해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와요. 이게 다 어쨌든 한 회차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불쾌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2번 연속 이렇게 푸대접을 했다는 건 불쾌할 수 있죠. 불쾌할 수 있고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예. 쇼를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예. 이건 98회나 했다고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경험이 많을 텐데 실제로 그래미나 오스카는 모든 네. 상을 하루에 다 주지도 못해요. 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방송에 어떤 상이 나올지는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매번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면 그 숫자를 좀 정돈을 하든가 예. 아예 못 나왔으면 화가 안 나고 그리고 뭐 만약에 마지막까지 그 수상자를 안 알려줬다 쳐요. 네. 알려주는 상도 있습니다만. 네네. 그랬으면 그 전에라도 각기 프로덕션에 연락을 해서 만약에 상을 타게 되면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를 맞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100년이나 해먹고서 왜 그걸 모르느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진행상의 문제도 너무 불만스러운 점이고 또 하나는 이들이 과연 감독상 할 때 네. 그리고 나무주연상 할 때 주요 분야는 못 그러겠죠. 뭐 절대 이렇게 갑자기 퇴장 음악을 틀거나 조명을 꺼버리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렇게 보면은 감독이랑 배우를 제외한 그럼 스태프들의 공로는 그리고 조금 보다 작은 상을 이렇게 좀 계급화하나? 이런 보는 사람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똑같이 중요한 영화의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인데 계급화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게 예. 보통 프로덕션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상 주는 영화들보다 아마 돈 더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우습게 볼 상황은 전혀 없어요. 그 모든 이제 여기 수상자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시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너무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스카의 어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란 감독인 자파르 파나히의 그저 사고였을 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자지구에서 죽은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힌드의 목소리가 무관을 했어요. 이제 어떤 상도 받지 못했는데 사실 시너스가 각본상 받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그저 사고였을 뿐이나 힌드의 목소리도 하나쯤은 뭔가 특히 그저 사고였을 뿐은 칸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뭔가 하나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눈 트럼프 시대를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PTA의 이 OBBA 그리고 시너스 그리고 이제 캐대언까지 굉장히 다양성과 이 혁명과 이런 이야기들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이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들을 다룬 이 이란 이야기나 가자지구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외면받았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아쉬움이 일관성을 획득하기, 설득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영화들의 평이 어땠는가를 봐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그저 사고였을 뿐이라는 영화는 다른 데서 상 많이 받은 작품인 것 같고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카데미가 뭐 저 못 본 척하는 영화들이 뭐 옛날에 없던 건 아니고 예. 다만 이 힌드라잡의 목소리도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게 이 중동 문제를 다룬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대접받는 걸 여전히 뭐 예전부터도 그렇지만 보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주요 영화제인 뭐 칸, 뭐 베를린, 베니스 이런 데에서는 받아도 아카데미에서는 사실 많이들 패싱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연장으로 저는 느껴졌는데요. 네.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실제로 이란에 지금 징역 1년, 출국금지 2년 선고받은 상태에서 되게 어렵게 이 상을 받으러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분이 무사 귀국을 했는지조차 저는 팔로우를 못했어요. 그 찾아봤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귀국을 안 하는 쪽이 똑똑한 선택. 예, 그랬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힌드의 목소리 배우들은 심지어 주연 배우인데 이 참석을 못한 배우도 있어요. 이란에 미국에서 계셔서? 아니요. 혹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서? 예.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 배우들이 오스카 레드카펫에 서서 무관이었으나 레드카펫에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평화를 상징하는 배지를 착용하고 나와서 종전을 촉구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 레바논, 이란, 베네수엘라에서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선 IC가 사람들을 추방하고 있다. 세상 곳곳에서 증오가 퍼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축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영화의 주연 배우는 입국을 미국에 거절당하기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올 초였습니까? 예. 작년 말이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그냥 자의적으로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적이 있죠. 구실인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많은 나라들의 모든 국민의 입국을 금지했던 걸로 보이고 예. 보통 대통령은 이런 짓을 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여권 파워를 지가 줄이는 거니까. 그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실존 인물 네. 이 꼬마 아이의 이야기.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힌드라는 소녀가 SOS를 쳐요. 자기가 이제 위험에 처해 꼭 구하러 와달라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 그 몇 시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전투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이제 뭐 교전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곳에 뭐 작은 장소라든가 뭐 차 안에 갇혔다거나 이랬을 맞습니다. 때 뭐 네. 전화를 쓰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화를 받고 나서의 몇 시간 동안을 다룬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다. 그때 네. 이제 이야기들을 그런 푸티지들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근데 결국 이 힌드를 구하지 못해요. 가자지구에서. 그렇다면 영화도 예. 그 결말을 그렇죠. 전달하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들은 이렇게 또 레드카펫에서 덧붙여요. 이 영화는 힌드 라자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증언이고 기억이며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쟁의 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네. 이해는 잘 됩니다. 아카데미는 이렇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사실 이것도 이제 레드카펫에서 힌드의 목소리 배우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찾아봐야만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아카데미 온에어에는 이런 목소리들이 등장하지 않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사실 오스카 상이라는 게 전 세계를 통틀어 굉장히 미국적인 상이긴 합니다만 미국 로컬 상이긴 합니다만 가장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생중계로서 접하는 그런 시상식이기 때문에 진행자랑 수상자 그리고 시상자들이 당시의 세계 정세에 대해 아주 좀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좀 맞습니다. 유명한 네. 그런 시상식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쉬웠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수상을 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자 코난 오브라이언은 배우 티모시 살라메가 오페라랑 발레 이제 놀린 거 아시죠? 비하한 네. 거. 그건 재밌는 일이죠. 예. 네. 그걸 그냥 좀 놀린 정도? 그것도 뭐 크게 비판했다기보단 비꼬는 놀림 정도. 그리고 PTA 또한 사실 조금 더 이런 이야기 반 트럼프 를 담은 정신을 담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이 정도 수상 소감으로 그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동일한 걸 보고도 물론 이제 같은 코드로 봐도 그 생각은 드는 게 코난 오브라이언 참 진행자로서 대단하다. 네. 왜냐하면 진행하는 내내 깔 수 있었던 게 연예인 몇몇과 예. 앱스타인 파일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풍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정말 철저하게 피해가는데 프로덕션의 요구사항을 맞춰서 온도를 저 정도로 맞춘다는 게 되게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건 프로덕션의 요청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거죠. 트럼프는 비난할 수 있는데 미국이 행하는 까닭 없는 전쟁에 대해서 목소리는 못 내겠는 이런 게 일반적인 아카데미 시상식의 태도. 올해도 그랬다. 예.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많이 저도 있었을 거라고 얽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그 배우들도 그렇지만 시상자로 나온 하비에르 바르뎀. 근데 이 배우는 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네. 깨어 이분은 있죠.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이분은 무서운 게 없는 분이죠. 일단 미국 분이 네.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스페인어로 전쟁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를 달고 나와서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이라고 짧고 강력하게 외치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멋있죠. 그리고 이제 센티멘탈 밸류라는 영화로 국제 장편 영화상을 수상한 요아킴 트리에 감독도 이제 볼드윈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어른은 아이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사실상
이란의 학교에 미사일 떨어뜨려서 170명의 아이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우회적으로 트럼프를 비판한 발언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죠. 또 그리고 그 이제 21세기가 들어온 뒤부터 이제 스페인은 독재가 끝나고 이제 사회주의 정권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EU에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전쟁 걱정이 없는 나라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면서 스페인 콘텐츠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바뀌는 이제 지난 한 20년 정도의 과정을 봤는데 그게 이제 스타들 입에서도 쉽게 나오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이번에 보고 저도 이게 각 잡고 영화상을 볼 일이 별로 없어서 예. 하나 재밌는 건 이 전통 매체잖아요. 그렇죠. 영화가 이 매체가 100년 전부터 미디어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을 다 한꺼번에 수행하는데 그게 이제 비디오 게임하고 좀 장르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 기대를 여전히 대중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카데미는 언제나 그걸 반만 들어주는 편이다. 라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상은 이렇게 전쟁과 차별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품들에 이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상을 주고 하지만 정작 약간 중동 작품들은 조금 상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상을 주면서도 정작 상 받은 사람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는 않는 그런 풍경, 그런 간극 이런 것이 조금 씁쓸하면서도 말씀 주신 대로 아카데미 시상식은 원래 좀 꼰대들의 시상식이기 때문에 늘 지켜왔던 전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예. 드는 게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의도는 좋아도 못 만드는 영화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요. 이번에는 훌륭한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좋은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난 작품들이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온 때라서 그렇죠. 예, 이야기도 알찰 수 있었는데 엉성했고 늘 꼰대다. 그래서 롤링스톤즈가 우리나라 영화 시상식 너무 열심히 보지 마라. 로컬이다. 경고를 한 거잖아요. 예. 예. 다른 나라 시상식 얘기해 볼까 봐요, 다음번엔. 그것도 좋은 재밌는 일이겠네요. 네. 이해재 네.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뭐요? 제가 한창 얘기한 이 힌두의 목소리가 개봉을 하거든요. 국내 개봉, 네. 네, 국내 개봉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뭐 제가 이해관계자는 전혀 아닙니다만. 아침에 극장 갈 수 있는 여러분. 가주셔야 낮에도 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